안녕하세요. 소셜마케팅 다소린의 이종보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방법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총망라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해시태그죠. 해시태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팔로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시태그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에서는 내 인스타그램 계정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시태그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정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비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라면 인스타그램을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해시태그를 굉장히 전략적으로 키워드를 잘 선정을 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어떻게 해시태그를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 인플루언서를 찾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해시태그를 나눠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보통 게시물당 해시태그는 최대 30개까지 달 수 있는데요. 30개까지 달면 너무 상업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할 뿐더러 알고리즘상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내 컨텐츠와 연관이 없는 해시태그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해시태그의 양은 개인적으로 5개에서 8개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5개에서 8개를 사용을 할 때 구분해서 사용하면 더 효과적인데요. 우선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해시태그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해시태그고요. 두 번째는 캐주얼 해시태그고요. 세 번째는 시즈널 해시태그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선 첫 번째 브랜드 해시태그 혹은 브랜디드 해시태그는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에 관련된 해시태그를 적어주는 거고요. 인플루언서 분들이라면 리뷰하는 제품의 제품명이나 회사명을 적어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캐주얼 해시태그입니다. 캐주얼 해시태그는 내 인스타그램 계정에 많이 들어오는 팔로워분들의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서 팔로워분들이 좋아할 만한 해시태그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의 컨셉이 명확해야 되고 내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오는 팔로워들이 어떤 해시태그를 좋아할까를 생각해서 적는 게 캐주얼 해시태그입니다. 세 번째, 시즈널 해시태그는 어버이날이라든가 어린이날이라든가 스승의 날, 이런 시즌에 맞는 해시태그를 사용하는 게 시즈널 해시태그라고 합니다. 이 3가지를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5개에서 한 8개 정도까지 해시태그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시태그에 집중하라입니다. 해시태그를 어디에 집중하냐면 바로 컨텐츠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올리는 이미지나 동영상과 전혀 상관없는 해시태그를 올린다면 이거는 계정에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뿐입니다. 특히 이제 마팔이나 선팔이나 좋아요 반사 같은 그런 해시태그는 안 하는 일만 못한 그런 해시태그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면 내가 올린 컨텐츠와 전혀 상관이 없을 뿐더러 그것을 보고 들어와서 팔로우를 해주거나 좋아요하는 사람들도 일관성이 없는 거죠. 내 컨텐츠를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인스타그램에서 내 계정을 어떤 카테고리로 묶을지를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시태그는 컨텐츠와 연관성이 있는 것들만 올려주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내 계정에 맞는 해시태그를 사용하라는데요. 사이즈별로 해시태그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내 계정이 팔로워가 100명밖에 안 되는데 해시태그가 10만 개인 곳에 노출을 시키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어렵겠죠. 내 계정에서 컨텐츠를 업로드 했을 때 어느 정도 해시태그까지 잡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해시태그의 개수가 내가 1000개 이상 게시물이 있는 해시태그를 사용했을 때 인기 게시물에 올라간다 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는 2000개짜리, 3000개짜리 도전해볼 수 있겠죠. 내가 만약에 올렸는데 100개짜리에도 잘 올라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좀 더 낮은 해시태그를 우선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 해시태그, 캐주얼 해시태그, 시즈널 해시태그 모두 다시 2개로 나눠서 하나는 사이즈가 좀 큰 것, 그리고 하나는 내 사이즈에 맞는 것을 올리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사이즈가 큰 것은 게시물의 양이 터무니없이 많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적정하게 안착할 수 있는 게시물의 수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게시물 100개 정도의 해시태그는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계정이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한 500개 정도 해시태그를 잡아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정확하게 안착할 수 있는, 내가 확실하게 인기 게시물에 들어갈 수 있는 해시태그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해시태그를 2개를 섞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브랜드, 캐주얼, 시즈널 이 3가지를 넣는다고 했을 때 총 6개가 되죠. 여기에 몇 가지를 더해서 최대 8개까지 올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는 해시태그 복붙은 절대 금지입니다. 복붙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 경험담인데요. 제가 섀도우밴 탈출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시태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계속했어요. 똑같은 해시태그를 계속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다 보니까 섀도우밴이 걸리더라고요. 다섯 번째로는 본문에 해시태그를 쓰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본문과 댓글에 해시태그를 달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 본문에 다는 거, 댓글에 다는 거 다 상관없고 다 개인의 취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오류 상황을 접하고 나서는 되도록이면 본문에 해시태그를 적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오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글을 인코딩할 때 인스타그램에서 두 가지로 지금 인코딩이 된 상태예요. 원래 게시물이 많았던 메인 해시태그가 아니라 서브로 만들어진 게시물이 적은 해시태그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내 글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해시태그가 주로 댓글에서 많이 생성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본문에다가 해시태그를 적어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것은 차후에 인스타그램에서 인코딩 문제를 해결하면은 뭐 댓글에 달아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스타그램의 해시태그를 사용할 때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분석 도구를 사용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분석 도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네, 여기 보이시나요? 미디언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시태그 랩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해시태그 분석 서비스는 굉장히 많죠. 근데 우선은 해외에 있는 것들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알아보기가 어렵죠. 국내에도 좋은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종료된 서비스들도 있고요. 최근에 가장 핫한 서비스로는 미디언스에서 제공하는 해시태그 랩이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미디언스라는 인플루언서 플랫폼이고요. 여기에서 무료로 해시태그 분석 도구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시태그를 적으면 분석을 해주는데요. 제가 지금 화장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관심사는 지금 비타민C 세럼입니다. 비타민 세럼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했더니 총 포스트가 13,701건이 나왔고요. 이 해시태그의 사이즈인 거죠. 13,701건의 해시태그입니다. 트렌드 지수라는 거는 1일 때는 가장 정률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고요. 1보다 크면은 급격하게 해시태그의 포스트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1보다 낮으면은 좀 줄어드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0.73이면은 약간 좀 줄어드는 추세인 거죠. 라이브 포스트 업로드에 대해서도 쭉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트 증가수나 라이크 증가수, 코멘트 증가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데, 여기 보시면은 그 라이브 태그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라이브 태그는 우리가 이제 연관 검색어로 사용을 하든가 해시태그로 활용을 해도 충분히 좋은 그런 키워드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인기 포스트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태그 월간 분석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태그 트렌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고 장기적으로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네요. 인기 포스트의 반응 범위도 나오는데요. 인기 포스트에 들어가려면 좋아요가 최소한 766개 정도는 돼야 한다는 거겠죠. 코멘트도 13개 이상 달려야 되고, 그러면 뷰수가 4,800개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점유 시간은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고 있느냐인데요. 보시면은 뭐 이틀하고 15시간 점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기 포스트 유형 분석을 보면은 여기에는 주로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라고, 그 다음에 캐로셀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응 히트맵은 사람들이 인게이지, 좋아요라든지 댓글을 언제 가장 많이 다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요일날 4시에서 5시 사이에 많이 좋아요나 댓글을 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이 시간에 만약에 올린다면은 좀 콜투액션을 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혹은 프로모션을 제공해서 뭔가 1+1이라든지 할인 행사를 하는 그런 컨텐츠를 올리면 좀 더 반응이 좋겠죠. 그 밑에는 점유시간 맵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보고 있느냐인데, 수요일날 1시에서 2시 사이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올리면 좋은 컨텐츠는 브랜드에 관한 컨텐츠를 올리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제품의 사용 방법이라든지 우리 제품의 효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컨텐츠를 올리면 더 좋은 반응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연관 태그 트리도 있고요. 비타민C 세럼 해시태그를 한 사람이 뭐 다른 데로도 이렇게 해시태그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연관 태그 탑 10이라고 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베스트 탑 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10가지가 쭉 나와요. 저희 제품도 여기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제 런칭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는 않았네요. 저희 제품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저희 제품은 비타20C라는 제품이고요. 비타20C라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신 분이 23분 계시네요. 소소하죠? 앞으로 좀 더 늘어나기를 기대하고요. 저희가 지금 밀고 있는 거는 따끔 세럼 그리고 비타민 샤워를 밀고 있는데 여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고 저희가 마케팅을 한 그 분들도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해시태그 양이 적다 보니까 심층 분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분석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우선 이거는 브랜드명이나 제품명에 해당하는 상업적인 광고 관련 키워드이기 때문에 분석을 할 수 없는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기업이나 마케터 분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린다면 인플루언서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인플루언서 랩에서 분석할 인플루언서 아이디를 입력을 하면은 분석을 쭉 해주는데요. 우선 제 아이디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팔로워가 1767명으로 나오네요. 라이브 포스트의 반응, 포스트 유형, 저는 이미지를 위주로 올리고 있다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죠. 여기는 이제 범위가 10,000명에서 20,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통계 데이터를 정규 분포로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저는 이 뒤쪽에 아무래도 10,000명 언저리에 있다 보니까 포스트 반응률이 좀 저조한 편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섭외하기보다는 이 앞쪽에 포지셔닝 되어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섭외를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가 많은 사람인지 댓글이 많은 사람인지, 저는 뭐 좋아요도 별로 없고 댓글도 많이 없지만 그래도 좋아요 100개당 댓글의 분포는 좀 나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인플루언서들을 섭외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사용하는 태그들 이렇게 쭉 나오고 어떤 게 인기 포스트인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채널 성장이라든지 팔로우 증가 트렌드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광고주 회원을 인증하면 그 다음에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서비스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정말 대방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방출 하는데 구독 꼭 해주실 거죠?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꿀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피처링이라는 서비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서비스는 스타트업이고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서비스입니다. 벌써 투자도 받은 그런 서비스인데요. 초창기에 제가 멘토링을 해드렸던 그런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여기 마케팅 멘토링을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이 서비스가 굉장히 잘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서비스가 생긴 취지는 요즘에 너무 가짜들이 많잖아요. 그 허수를 제거하기 너무 힘듭니다. 인플루언서 분들은 그런 유혹이 굉장히 많죠. 팔로워들 내가 사고 싶다, 좋아요 사고 싶다, 막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돈만 얼마 주면은 팔로워 수를 내가 모을 수 있고 허수의 팔로워를 통해서 내가 제품 협찬이나 이런 거를 받거나 혹은 내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유혹에 빠지는 분들도 있는데 마케터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골라내야 돼요. 왜냐면 제품을 광고를 하는데 진성 고객이 없고 딱 가짜 고객이면은 마케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진성 팔로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가짜 팔로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좋아요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줘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인스타그램도 있고 앞으로 유튜브와 틱톡도 서비스할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선 나이키를 한번 볼게요. 피처링 스코어 확인을 누르면 여기서 분석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팔로워가 뭐 어마어마하죠. 팔로워가 1억 1천만 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피처링 스코어라고 해서 자체적인 스코어를 만들었는데 87.9점은 상위 12.1%에 해당하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만약에 나이키가 인플루언서 계정이라면 어떤 카테고리에 어울리는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패션과 일상과 스포츠에 어울린다고 나오고요. 인플루언서 영향력 지수나 오디언스 퀄러티 점수도 나오고요. 그리고 진짜 반응률이 나옵니다. 이게 가짜 좋아요도 여기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진짜 도달 예측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포스팅에 대해서도 쭉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포스팅 성향도 나오고 포스팅 유형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디언스 팔로워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주로 20대에서 40대 남성분들이 주로 많이 나이키를 보시네요. 그리고 주로 영어를 사용하고요. 팬심도 볼 수 있고요. 반응 성장성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반응 지수 그리고 댓글 유형 그리고 성장 분석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가짜 좋아요 트렌드도 이렇게 나오고요. 댓글도 나옵니다. 재밌는 서비스죠.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디스커버를 눌러보면요. 디스커버에서는 셀럽들, 인플루언서들의 계정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뷰티 쪽이니까 뷰티에 있는 이분을 섭외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엑소네요. 네, 제가 섭외할 수 없죠. 이분이 뭐 팔로워 수도 어마어마하고 영향력도 크긴 하지만 제가 범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랭킹 쪽을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랭킹에 보시면은 카테고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뷰티니까 뷰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팔로워 연령대는 저희 제품은 30대에서 40대 여성분들이 타겟이에요. 그래서 30대에서 40대로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팔로워 성별을 여성으로 해주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마케팅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팔로워 수는 10,000명에서 50,000명 사이의 분들을 섭외하는 걸로 한다면 여기서 이제 리스트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좀 괜찮다 싶은 분들은 저장을 눌러서 차후에도 계속 리스트업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대행사에서 사용하는 정도의 꿀팁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이 정도만 알아도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다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총망라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 모두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알고 계셨던 내용일 수도 있고 모르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알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시고요. 모르고 계셨다면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 드릴 수 없는 것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